인공 제방으로 떡칠해놓고 생태계라고. 웃기지도 않네요. 런던에서 온 생태 전문가 에밀리 카터는 비웃었습니다. 20년간 세계 각국의 도시 하천을 조사해온 그녀였습니다. 템스강, 센강, 허드슨강까지 모두 발로 뛰며 평가했던 베테랑이었죠. 그런 그녀 눈에 서울 한강은 그저 시멘트 수로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그녀는 자신의 보고서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했습니다. 한강에는 런던 템스강보다 많은 1600종의 생물이 살고 있었고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고유종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으며 멸종위기 1급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대체 서울 한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온 순간부터 빗줄기는 거세졌어요. 우산을 받쳐든 직원이 차까지 안내했죠.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에밀리 카터. 런던에서 온 도시 생태 전문가입니다. 38살. 템스강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유럽 전역의 도시 하천을 조사해왔죠. 그리고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죠. 피곤하시겠어요.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죠.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몸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가방 속 서류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의뢰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공식 문서였죠. 한강 생태계 평가 및 개발 가능성 검토. 제목만 봐도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개발. 그 단어가 모든 걸 말해주죠. 저는 20번도 넘게 이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결론은 항상 비슷했어요. 생태적 가치는 제한적이며 적절한 보완 조치 하에 개발 가능. 도시의 강은 그렇습니다. 이미 죽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살아본 적이 없거나. 차창 너머로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죠. 곧 한강입니다. 뒷좌석 옆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로렌스. 미국에서 온 도시계획 컨설턴트였어요. 45살쯤 되어 보였죠. 기대되시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기대보다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강이라면서요. 얼마나 인공적인지 궁금합니다. 마이클이 웃었습니다. 비즈니스 미소였어요. 보시면 압니다. 넓긴 넓은데 뭐랄까 그냥 물길이에요. 자연이라고 부르기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죠. 차가 강변북로에 진입했습니다. 순간 시야가 확 트였어요. 한강이었습니다.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검은 수면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빗줄기에 물살이 일렁였어요. 건너편에는 빌딩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죠.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의 야경으로서는요. 하지만 생태학자의 눈으로 보면 달랐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강변. 새소리도 물고기 뛰는 소리도 없는 정적. 인공 제방으로 곧게 정리된 수로. 저기 보이는 게 여의도입니다. 마이클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섬 전체가 금융 중심지죠. 한강 한복판에 도시를 박아 넣은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었어요. 이 강 개발하면 수익 엄청 나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죠. 강변에 상업시설 더 들어서고 유람선 노선 3배로 늘리고 수상 레저 인프라 확충하면 연간 수억 달러는 가뿐해요. 지금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넓은 수면을 그냥 놔두다니. 생태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망설였어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합니다. 인공수로에 가까우니까요. 물론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인공수로. 그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넜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강은 더 넓어 보였죠. 빗방울이 수면을 두들겼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빛을 반사했어요. 순간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면 위로 뭔가 솟아올랐다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착각이겠죠. 밤이고 비가 오고 피곤하니까. 호텔까지 15분입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고 짐을 풀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죠. 피로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검었어요. 여전히 고요했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강조사 일지 -1일차.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서울 도착. 야간 한강 유관 관찰. 수면 넓이 약 1km 이상 추정. 인공 제방 구조 뚜렷. 생태활동 징후 미약. 조명시설 부족으로 야간 생태 관찰 불가. 인공수로 특성 강함. 초기 평가 마이너스 생태 가치 낮음.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생태 가치 낮음.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 강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정말 죽은 강일까?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템스강도 그랬고, 센강도 그랬고, 허드슨강도 그랬어요. 도시의 강은 결국 같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자연은 사라지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죠. 내일 아침이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서울시 담당자를 만나고 데이터를 받고 브리핑을 듣고 현장을 돌 거예요. 하지만 이미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눈을 감았습니다. 비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한 리듬. 그 소리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아니, 착각이겠죠. 밤이니까, 비가 오니까, 피곤하니까. 하지만 귀는 계속 그 소리를 쫓았습니다. 저강에서 들려오는 듯한 알 수 없는 소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이 강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내일 아침 제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푸른 빛이었어요. 수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죠. 하지만 여전히 인공적으로 보였습니다. 곧게 뻗은 제방, 정리된 강변, 계획된 녹지, 도시의 강이었어요. 서울시청 회의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넓은 테이블에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이클이 먼저 와 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카터 박사님. 그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회색 정장에 안경을 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수입니다. 서울시 생태조사팀장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죠.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죠. 본격적인 현장 조사 전에 기초 데이터를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그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강 생태계 현황.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잡았죠. 서울시 조사 기준 서울 하천 전체에 서식하는 생물은 총 1601종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어요. 1601종. 제가 되물었습니다. 예, 1601종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식물 902종, 어류 71종, 조류 98종, 곤충 498종입니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51종이 증가했죠.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1600종, 151종 증가.
말이 안 됐어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600종이라고 하셨나요? 예. 박진수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제가 가져온 자료를 꺼냈죠. 런던 템스강이 1000종 정도입니다. 파리 생강은 800종 수준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이 더 많습니다. 더 많다. 서울이. 이 도시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나온 웃음이었어요. 런던보다 많다고요? 예. 인구 1000만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이 템스강보다 생물종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박진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마이클이 끼어들었어요. 데이터 검증은 됐습니까? 혹시 중복 집계나 오류는 없나요? 서울대학교 국립생태원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3% 이내입니다. 박진수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래프였습니다. 시간에 따른 종수 변화. 1980년대. 어류 20종. 1990년대. 어류 40종. 2020년대. 어류 71종. 80년대에는 물고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공장 폐수,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었죠. 강은 죽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강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물속 사진이었어요. 맑은 물. 자갈 바닥. 헤엄치는 물고기들. 어류 종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히려 90-50년대 개발 이전 자연 하천 수준으로 돌아왔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도시가 커질수록 생태는 무너집니다. 그게 법칙이죠. 제가 20년간 본 모든 사례가 그랬습니다. 런던도, 파리도, 뉴욕도.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죠.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직접.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뵙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박진수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봤죠. 1601종. 제가 쓴 숫자였습니다. 제 글씨가 맞는데 믿기지 않았어요.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데이터가 맞다면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다. 도시 생태학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구 밀도, 개발 강도를 고려하면 말이죠. 마이클은 턱을 괴었어요. 그럼 데이터가 틀렸거나 아니면 제 이론이 틀렸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죠. 한강 관련 논문을 찾았습니다. 영문 자료, 한글 자료 가리지 않고 읽었어요. 하나씩. 수질 개선 그래프, 생물 다양성 지표, 보건사업 연역. 모든 자료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살아나고 있다. 아니, 이미 살아났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 아래 반짝이는 수면. 강 위를 날아가는 새들. 강변을 걷는 사람들. 저 안에 정말 1600종이 살고 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기대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내일 새벽. 현장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제 눈으로. 제 귀로. 제 감각으로. 숫자가 아닌 실체를.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죠.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박진수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제가 틀렸다면,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게 틀렸다면, 그럼 저는 무엇을 해온 걸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숫자들이 떠다녔어요. 1601, 71, 98. 그리고 박진수의 목소리. 직접 보시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30분.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노트, 쌍안경. 호텔 로비로 내려갔어요. 택시가 대기하고 있었죠. 광나루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차는 텅 빈 도로를 달렸습니다. 새벽의 서울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죠.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박진수였습니다. 그는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일찍 오셨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직 어둡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곧 밝아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죠. 우리는 강변으로 걸었습니다. 자갈길이었어요. 발밑에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물이 제 방을 부드럽게 두드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물 냄새가 났죠. 저기 앉으시죠. 박진수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강을 마주봤죠. 어둠 속에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살아 움직이는 소리들이 있었죠. 저기요. 박진수가 속삭였습니다. 손가락이 수면을 가리켰어요. 눈을.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그림자들. 하나, 둘, 셋. 아니, 수십 개. 오리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지금 막 잠에서 깬 겁니다. 오리들이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부리로 물을 뒤졌어요. 먹이를 찾는 거였죠.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이 남색으로, 남색이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빛이 번졌죠. 그리고 안개가 보였습니다. 강 위에 안개가 깔려 있었어요. 얇은 막처럼. 물과 하늘 사이를 가렸죠.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시작됩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무엇이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갯짓 소리. 하늘을 봤어요. 새들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 비자 편대였습니다. 기러기입니다. 박진수가 쌍안경을 건넸어요.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에 맞췄죠. 렌즈 속으로 새들이 들어왔습니다. 큰 날개, 긴 목, 검은 부리, 큰 기러기였어요. 편대가 강 위를 지나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999, 999.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기러기 떼가 지나가자 다른 새들이 나타났어요. 외가리였습니다. 긴 다리, 긴 부리. 천천히 날갯짓하며 날아왔죠.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동상처럼. 그러고는 순간 부리를 물속으로 쑤셨습니다. 물고기를 낚아챘죠. 빨랐어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하늘이 더 밝아졌어요. 햇빛이 강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죠. 안개가 천천히 걷혔습니다. 강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넓었습니다.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넓어 보였죠. 그리고 살아있었습니다. 물 위의 오리들, 하늘의 기러기들, 강변의 외가리들. 모든 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제가 물었어요. 네. 주말마다 와요. 새 보러요. 탐조가 취미신가요? 취미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전공이 됐어요. 대학원에서 환경생물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오늘 좋네요. 종교체 시즌이라. 종교체요? 겨울 철새가 떠나고 텃새랑 여름 철새가 자리 잡는 시기요. 지금이 딱 그때예요. 그녀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훑었죠. 저기 봐요.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새 한 마리가 급강하하고 있었습니다. 빨랐어요. 화살처럼. 맹금류였습니다. 황조롱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어요. 새는 물 위를 스쳤습니다. 발톱으로 뭔가를 낚아챘어요. 다시 날아올랐죠. 물고기였습니다. 새의 발톱에 물고기가 매달려 있었어요. 저 새, 여기 텃새예요. 1년 내내 살죠.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한강에 맹금류가 삽니까?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황조랭이, 새매, 말똥가리. 운 좋으면 흰꼬리수리도 볼 수 있어요.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급 맹금류. 도시 한복판에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황조롱이가 사냥을 했어요. 실제로. 겨울에는 기러기 떼가 엄청 많아요. 수천 마리씩 와요. 지금은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라 좀 줄었지만. 서연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찰칵. 여기가 좋은 게 지하철로 30분이면 오거든요. 퇴근하고 저녁에 와도 되고 주말 아침에 와도 되고. 그녀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공원 산책 이야기하듯. 하지만 이건 공원이 아니었어요. 야생이었죠. 도시 한복판의 야생. 햇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수면이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오리, 기러기, 외가리, 박새, 떼까치. 겹쳐졌어요. 하나의 교향곡처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죠. 살아있었습니다. 진짜로. 박진수가 다가왔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20년간 도시 생태를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었어요. 도시 안에서. 1000만 인구 도시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생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을. 믿어지십니까?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진짜입니다. 알아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아요. 하늘에서 새들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강 위로, 강변으로, 숲으로. 저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강변은 환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박진수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서연도 함께했죠. 산책로를 벗어났습니다. 좁은 오솔길로 들어갔어요. 버드나무 가지들이 길을 덮고 있었죠. 발밑에 풀이 축축했습니다. 이슬이 묻었어요.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나뭇가지를 헤치며. 그리고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 없었어요. 자갈밭이었죠. 물이 바로 눈앞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박진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물가에 가까이 갔죠. 저도 따라했습니다. 물이 맑았어요. 투명했죠. 바닥이 보였습니다. 자갈들이 깔려 있었어요. 크고 작은 돌들. 물살에 씻긴 매끈한 표면. 잘 보세요. 박진수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냥 자갈과 물뿐이었죠. 하지만 천천히 형체가 드러났어요. 물고기였습니다. 자갈 틈에 숨어 있었어요. 작았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하지만 분명했죠. 각시붕어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갈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보호색이었죠. 저기도요. 서연이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물고기. 이번엔 조금 더 컸어요. 쉬리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쉬리는 천천히 헤엄쳤어요. 지느러미를 흔들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죠. 더 있습니다. 박진수가 손전등을 켰어요. 물속을 비췄죠. 빛 아래로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수십 마리. 각시붕어, 쉬리, 돌마자. 중고기, 참갈견이. 모두 다른 종이었어요. 모두 다른 크기, 다른 색깔. 이것들이.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 고유종입니다. 고유종이요? 예. 한국에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기에만 사는 물고기들이죠. 손이 떨렸어요. 한국에만. 여기에만. 각시붕어, 쉬리, 중고기, 참중고기. 이 물고기들은 한강 수계에만 삽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만약 이 강이 사라지면 이 종들도 지구에서 같이 사라집니다. 지구에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울 구간만 10종 이상입니다. 한강 전체로는 13종. 전체 어류의 약 18%가 고유종이죠. 18%. 런던 템스강은 고유종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럽 전역에 분포하는 종들이죠. 파리도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한강은 달랐습니다. 왜 여기만 있습니까? 진화의 결과입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분리되면서 이 강의 물고기들도 따로 진화했죠. 수백만 년에 걸쳐서요. 수백만 년. 그 시간이 상상되지 않았어요. 물고기 한 마리가 제 발 앞으로 왔습니다. 각시붕어였어요. 멈췄습니다. 저를 봤죠. 작은 눈. 투명한 지느러미. 수백만 년의 진화.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다.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물고기들은 맑은 물에서만 삽니다. 수온 변화에도 민감하죠. 손으로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고기는 천천히 헤엄쳐 갔어요. 자갈 뒤로 사라졌죠. 일어났습니다. 강을 봤어요. 이 넓은 강 안에, 이 맑은 물 안에 수백만 년의 역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80년대엔 이 물고기들이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공장 폐수 때문이었죠. 수질이 너무 나빠서 고유종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왔군요. 예. 수질이 좋아지면서요. 특히 이 자갈 바닥이 중요합니다. 고유종들은 자갈 틈에 알을 낳거든요. 박진수는 자갈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죠. 이 돌 하나하나가 물고기 집입니다. 산란장이고 은신처고 먹이터예요. 돌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갈을 지킵니다. 함부로 준설하지 않죠. 강을 다시 봤어요. 자갈, 물, 물고기,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어요. 신기하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물고기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얘네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아요. 서울 앞강에서만 보는 물고기들이잖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동네 강에 세계에서 여기만 있는 물고기 산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각시붕어, 쉬리, 중고기.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서만. 제가 중얼거렸어요. 예.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만입니다. 햇빛이 물 위로 쏟아졌어요. 수면이 반짝였죠. 물속에서 물고기들이 헤엄쳤습니다. 자갈 사이를, 물풀 사이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어요. 강렬하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가에 더 가까이 갔어요. 물에 손을 담글 뻔했다가 멈췄습니다. 만지면 안 됐어요. 방해하면 안 됐죠. 그냥 봐야 했습니다. 존중해야 했어요. 이 작은 생명들을. 이 오래된 역사를. 감사합니다. 제가 박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보여주셔서요. 아직 시작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더 보여드릴 게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제 확신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강은 죽은 강이 아니었어요. 인공수로도 아니었죠.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여의도 쪽으로 이동했어요. 오늘은 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진수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강변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숲길이었죠. 이쪽입니다. 따라 들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키가 컸어요. 하늘을 가렸죠. 버드나무입니다.
박진수가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한강 수변의 주인공이죠. 버드나무. 가늘고 긴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 나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울을 지킵니다. 박진수는 숲 안쪽으로 걸었습니다. 우리는 따라갔어요. 숲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둡지는 않았죠. 초록빛이 가득했습니다. 버드나무 한 그루가 하루에 물 200리터를 빨아올립니다. 박진수가 설명했어요. 여기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만 그루입니다. 한강 전체로는 수십만 그루죠. 수십만 그루. 그 나무들이 매일 물을 정화합니다. 뿌리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잎으로 미세먼지를 붙잡아요. 미세먼지. 그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공기 정화도 합니까? 당연하죠.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이산화탄소 15kg을 흡수합니다. 여기 있는 숲 전체로 계산하면 박진수는 잠시 멈췄어요. 서울 자동차 수만 대분량입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 걸었어요.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갈대밭이 나타났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황금빛 갈대가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갈대들이 일제히 흔들렸죠. 파도 같았습니다. 습지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이 갈대밭이 물을 정화합니다. 자연 필터죠. 갈대 사이로 좁은 길이 있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발밑이 축축했어요. 물이 스며들어 있었죠. 한강 물이 이 습지를 거쳐갑니다. 갈대 뿌리가 오염물질을 걸러내요. 질소, 인, 중금속까지. 자연 정수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박진수는 갈대 하나를 잡았어요. 이 한 포기가 하루에 물 10리터를 정화합니다. 여기 있는 갈대가 몇만 폭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건 부수적 효과입니다. 부수적이요? 원래 목적은 생물 서식지거든요. 갈대밭은 새들 집이고 물고기 산란장이고 곤충 터전입니다. 갈대 사이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새소리였습니다. 찌찌, 찌찌. 붉은 머리 오목눈이입니다. 박진수가 속삭였어요. 갈대밭에만 삽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새를 찾았죠. 작았습니다. 참새보다 작았어요. 하지만 빨랐죠. 갈대줄기 사이를 날아다녔습니다. 저 새도 여기서 태어났을 겁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고 여기서 평생을 살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갈대가 흔들렸어요. 새소리가 겹쳤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방패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예.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나무들이, 이 갈대들이 자신들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이지 않는 방패. 맞습니다. 우리는 갈대밭을 빠져나왔어요. 다시 강변으로 갔죠. 강이 보였습니다. 버드나무 숲과 갈대밭 사이로. 템스강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박진수가 물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제방으로 막혀 있죠. 그럼 뉴욕은요? 비슷합니다. 박진수는 강을 봤어요. 한강은 다릅니다. 사람과 자연이 같이 숨쉬는 공간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같이 숨쉰다. 정말 그랬어요. 도시가 강을 품고 강이 도시를 지키고 순환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노을이 졌죠. 강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또 하나 배웠습니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내일 더 보여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했어요. 제 보고서는 다시 쓰여야 했습니다. 완전히.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마이클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사는? 그가 물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상과 다릅니다.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요? 좋은 쪽입니다. 아주. 마이클은 와인을 마셨어요. 그럼 개발은 어렵겠네요.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잔을 내려놓았어요. 카터 박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아시죠? 압니다. 개발 가능성 검토입니다. 생태 보존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방향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이 강에는 1600종이 삽니다. 제가 말했어요. 고유종만 13종입니다. 멸종 위기종도 있고요. 알아요. 마이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까? 이 넓은 강을 그냥 놔둬야 합니까? 지금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시민 산책로로요? 자전거 도로로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 강변에 상업시설 들어서면 일자리 수천 개 생깁니다. 관광 수익은 연간 수억 달러고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요. 파괴가 아니라 공존입니다. 마이클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적절히 개발하면 됩니다. 일부 구간만 상업화하고 나머지는 보존하는 거죠.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생태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건드려도 전체가 흔들려요. 근거가 있습니까? 제 20년 경험이 근거입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어요. 카터 박사님, 현실을 보십시오. 저는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상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이 도시에 1000만 명이 삽니다. 마이클이 다시 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필요하고 경제가 필요합니다. 물고기 몇 마리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물고기 몇 마리가 아닙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생태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사람을 지킵니다. 어떻게요? 수질 정화, 공기 정화, 기후 조절. 다 이 강이 하는 일입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수시설로도 가능합니다. 비용이 수백억 들죠. 개발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됩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클이 일어섰어요. 우리 보고서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이 도시 미래가 바뀝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는 강. 그 안에 1600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진수였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밤섬입니다.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을요? 와보시면 압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마이클의 말이 맴돌았어요. 현실을 보십시오. 하지만 현실이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돈이 현실입니까? 생명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밤섬 선착장에 도착했어요. 박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트가 있었죠. 타십시오. 보트에 올랐어요. 엔진이 걸렸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어둠 속에서 섬이 보였습니다. 밤섬이었죠. 사람이 안 사는 섬입니다. 박진수가 말했어요. 철새 도래지로 보호되고 있죠. 배가 섬에 닿았습니다. 내렸어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졌죠.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박진수가 속삭였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섬 안쪽으로 걸었어요. 갈대밭을 지나고 버드나무 숲을 지났죠. 그리고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립니다. 박진수가 앉았어요. 저도 앉았습니다. 고요했어요. 물소리만 들렸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뭔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머리, 젖은 털, 수달이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수달은 물 위를 헤엄쳤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고는 물속으로 잠수했어요.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다시 떠올랐죠. 입에 뭔가 물고 있었어요. 물고기였습니다. 수달은 물가로 왔습니다. 바위 위로 올라갔어요.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죠.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제 팔을 톡 쳤어요.
다른 곳을 가리켰습니다. 또 다른 수달이 있었어요. 더 작았습니다. 새끼였죠. 어미를 따라 헤엄쳤어요. 서투르게. 하지만 열심히. 두 마리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햇빛이 수면을 비췄어요. 물속이 보였죠. 수달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빠르게. 사냥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쫓았습니다. 순식간에 따라잡았죠. 어미가 물고기를 물었어요.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끼에게 줬죠. 새끼는 받아먹었습니다. 멸종위기 1급입니다. 박진수가 속삭였어요. 천연기념물 330호. 전국에 몇 마리 없습니다. 여기는요? 15마리 정도 됩니다. 15마리. 도시 한복판에. 수달이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박진수가 대답했어요. 수달은 먹이사슬 최상이거든요. 밑에서부터 모든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살 수 있죠. 모든 단계. 플랑크톤, 수초, 곤충,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그리고 수달. 피라미드였습니다. 완벽한 피라미드. 수달 어미가 물에서 나왔어요. 털을 털었죠.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무지개 같았습니다. 새끼도 나왔어요. 어미 옆에 앉았죠.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감동이었을까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제가 이강을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달들은 다시 물로 들어갔어요. 사라졌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강 어딘가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살 거라는 걸. 이제 믿으십니까? 박진수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뭘요? 이 강이 살아있다는 걸.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알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 파일을 열었죠. 한강 생태계 평가 및 개발 가능성 검토. 커서가 제목 위에 있었습니다. 삭제했어요. 새로 썼습니다. 한강 생태계 보전 가치 평가 보고서. 본문을 봤어요. 생태 가치 낮음. 그 문장도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어요. 서울 한강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높은 도시 하천이다. 멈췄습니다. 맞는 말인가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총 1601종의 생물이 서식하며 이는 런던 템스강, 파리 생강을 상회하는 수치다. 한국 고유종 13종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체 어류의 18%에 달한다. 멸종위기종 수달, 흰꼬리수리 등이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서식 중이다. 이는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드나무 숲과 갈대 습지는 자연 정화 시스템으로 기능하며 연간 수질 정화 비용 수백억 원에 상당하는 생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론 한강은 개발 대상이 아니라 보전 대상이다. 이 강의 생태적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 불가능하며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개발은 권장하지 않는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노트북을 덮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햇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 도로, 사람들. 그리고 강변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변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새들도 있었어요. 오리, 기러기, 외가리. 모두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두 함께 있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봤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조용히. 그 안에 수달이 살고, 각시붕어가 헤엄치고, 갈대가 자라고, 버드나무가 뿌리 내리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보고서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예. 개발 불가 의견이던데요. 맞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 보고서는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진수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보고서 제출하셨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시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진수가 옆에 앉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왜요? 보여주셔서요. 이 강을. 박진수는 강을 봤습니다. 이 강은 원래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킨 게 아니라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다고요? 예. 원래 자리로.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원래 자리. 자연의 자리. 앞으로도 지켜질까요? 제가 물었어요. 지켜야죠.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봐야 하니까요. 이 수달들, 이 물고기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기울었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사람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하지만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흐르고 있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어요. 언제 떠나십니까? 모레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보시죠. 이른 아침에.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이메일을 썼어요. 런던 사무실로. 한강 조사 완료. 개발 불가 의견 제출. 이 강은 세계적 보호 가치를 지님. 추가 연구 권장.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보였어요. 불빛에 반짝이며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 강을 만나서. 진실을 알게 돼서. 그리고 제 확신이 무너져서. 때로는 틀리는 게 배우는 거니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강이 흘렀어요. 끝없이.